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제3권 17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2000년도 더 된 이 고전에서 논쟁의 승자가 되는 비법을 함께 파헤쳐본다는 건데요. 이 고대의 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자, 우리는 먼저 설득이 펼쳐지는 세 가지 다른 무대를 살펴볼 거예요. 법정, 그리고 정치 연설, 또 특별한 순간의 연설이죠. 그런 다음에 이 모든 무대에서 공통적으로 통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필살기는 과연 뭔지 그걸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무대는 바로 법정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법정 변론술이라고 불렀는데요. 쉽게 말해서 과연 그 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따지는 거예요. 모든 초점은 이미 벌어진 과거의 사실을 밝히는데 딱 맞춰져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법정에서 방어하는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딱 이 네 가지 중 하나에 근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하고 행위 자체를 부인하거나, 둘째, 그 일로 피해는 없었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죠. 아니면 피해가 좀 과장됐네요 하고 축소하거나, 마지막으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라며 정당성을 주장하는 겁니다. 와, 이거 정말 명확하고 강력한 방어 전략 체크리스트 같지 않아요? 자, 법정에서 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핵심 무기, 바로 생략 3단 논법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청중이 이미 다 아는 뻔한 전제는 그냥 쿨하게 생략하고 바로 결론으로 넘어가는 논법이에요.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길게 말하는 대신 소크라테스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죽죠. 이렇게 말하는 식이죠. 과거의 진실을 다룰 땐 정말 효과적인 논리 도구였던 겁니다. 자, 이제 과거를 다루는 법정을 떠나서 이번엔 미래를 만드는 정치 연설의 세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데요, 미래를 이야기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야 당연히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과거의 사건처럼 증명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심지어 예언가 에피메니데스의 말을 인용하는데 그 예언가조차도 미래가 아니라 과거의 미스터리만 풀었다고 하니 미래 예측이 얼마나 어려운지 감이 오시죠? 그래서 미래에 대해 논쟁할 때는요, 직접적으로 뭔가를 증명하려 들기보다는 상대방의 제안을 공격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거 실현 가능하긴 한가요? 라거나, 과연 그게 정의로운 일일까요? 우리한테 정말 이익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핵심 가치를 파고드는 거죠. 바로 여기서 핵심적인 변화가 보입니다. 법정의 도구가 논리였다면 정치의 도구는 바로 사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비슷한 정책을 썼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비슷할 겁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과거의 경험을 미래의 나침반으로 사용하는 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식 연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축사나 장례식 조사 아니면 시상식 연설 같은 거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이 연설은 바로 현재의 순간에 관한 겁니다. 이런 연설의 주된 목표는 칭찬이나 비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사건의 좋은 점이나 나쁜 점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귀하고 훌륭한지 혹은 정반대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을 일일이 증명하는 게 아니라 현재 이 순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감동을 주는 해석의 기술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유명한 웅변가 고르기아스를 예로 드는데요. 그는 영웅 아킬레스를 칭찬할 때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심지어는 용기라는 미덕 그 자체까지 끌어와서 칭찬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할 말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야, 아리스토텔레스의 천재성이 정말 한눈에 보입니다. 논쟁의 시간대가 과거냐, 미래냐, 현재냐에 따라서 목표와 핵심 도구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 정말 체계적이지 않나요? 설득의 종류에 따라 그에 맞는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는 걸 딱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서로 다른 무대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요, 어떤 무대에서든 통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고급 설득 기술, 일종의 만능 치트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기술은 바로 반박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먼저 대응해야 할까요? 아니면 나중에 해야 할까요?
이것도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에 대한 아주 명확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답은 정말 명쾌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먼저 말을 차례라면 여러분의 주장을 먼저 탄탄하게 세운 뒤에 상대가 할 법한 주장을 미리 딱 무너뜨리세요. 반대로 여러분이 두 번째로 말한다면 청중의 머릿속에 이미 자리 잡은 상대의 주장을 먼저 깨끗하게 지워버려야 합니다. 특히 상대 주장이 큰 호응을 얻었다면 더더욱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무기, 바로 그 생략 3단 논법에 대해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나 합니다. 뭐냐? 바로 남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좋은 칼도 너무 많이 휘두르면 오히려 위험하듯이 지나치게 논리만 따지다가는 청중이 지쳐 나가 떨어지거나 감정적인 호소력을 몽땅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는 호메로스의 말을 인용해서 이 점을 강조하는데요. 친구여, 그대는 분별 있는 사람이 말할 만큼만 말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쏟아내려고 애쓰기보다 현명하게 딱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강력한 울림을 준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장이 너무 잘난 척하는 것처럼 들리거나 아니면 너무 공격적으로 들릴까봐 걱정되신 적 있나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주 영리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제3자의 입을 빌리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뛰어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실제로 고대에 이소크라테스나 소포클레스 같은 대가들도 즐겨 썼던 기법이라고 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몇 가지 강력한 팁을 더 알려드릴게요. 첫째, 내가 옳다고 증명하는 것보다 상대가 틀렸다는 걸 보여주는 게 청중에게 더 강렬한 인상을 남길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적절한 순간에 짧고 강력한 격언이나 속담을 활용하면요, 여러분의 주장에 무게감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훌륭한 인품까지 덤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주장이든 분석하고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를 초월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소셜미디어, 24시간 뉴스,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등장한 지금 이 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수많은 전략들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익혀야 할 가장 중요한 기술은 과연 무엇일까요?